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며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로 강옆에 논이나 밭을 높이는 농경지 개량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재 가격이 오르자 이 모래를 파내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판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굴삭기가 지나간 흔적이 있고 굵은 돌들이 굴러다닙니다. 최근 한 건설자재 판매업자가 이곳을 파헤쳐 4~5m 아래에 있던 모래를 파내다 밀양시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자는 이렇게 땅을 파헤쳐 모래를 채취한 뒤 이곳에 가져온 일반 흙으로 다시 메우려고 했습니다. 파낸 모래는 25톤 트럭 30대 분량. 이 모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로 예전에는 건설자재로 판매됐던 품질 좋은 강모래입니다. 밀양시는 최근 모래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업자가 지주와 짜고 모래를 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골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또 이런 제2, 제3에도 그런 사건이 사고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 건설자재 업주는 모래를 농사하기 좋은 흙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본인 갖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좀 알아들리는 흙을 갖다 달라더라고요. 한번 DB 중에서 좋은 걸 가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경찰은 건설자재 판매업주와 지주를 상대로 파낸 모래를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마산, 광주, 서울에 각각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협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마산 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마산 3.15 이거. 마산 상고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시위는 격화돼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의 민주화 단체와 함께 마산과 광주, 서울을 삼각축으로 건립한다는 협약서를 지난 2013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지난달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한 군데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유는 예산이죠, 예산. 네. 마산 유치를 바랬던 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하고 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갈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 욕심인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그 직원들이나 모든 그 구조가 서울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정치권도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마산이 적합지라며 앞으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 발상지가 바로 마산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에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정치권과 민주화 단체는 조만간 광주와 논의에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다음은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산청, 함양, 거창 지역구 현역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 4명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새누리당 강석진 전 거창 군수, 새누리당 신성범 현역 국회의원. 산청, 함양, 거창, 무소속 김홍업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본부 후원회장, 무소속 윤석준 전 마리면 영승마을 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경남 지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으로 전달 대비 0.2% 상승했고 이 가운데 신선식품 지수는 4.5% 올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피망과 딸기, 배추 등이 30% 이상 크게 올랐고 도시가스와 난방비는 7% 안팎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집세와 공공, 개인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9% 상승했습니다. 올해 창원과 김해, 진주 등의 공공임대주택 5천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김해시 진영읍과 진주 혁신도시, 창원시 진해구 등에서 오는 3월부터 차례로 5,095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섭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함양군 휴천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한우 4마리가 죽고 축사 130제곱미터가 불에 타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처리 비용과 작지 않은 규모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최대 이전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활용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수입하는 석탄은 연간 8천만 톤. 이 과정에서 석탄재 860만 톤이 발생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발생하는 석탄재 250만 톤 가운데 절반을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산이 시작된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 자재들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 골재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기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설 현장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이 이 같은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활용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대표 주택 에너지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로 석탄재 재활용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 환경 영향 최소화와 건설 비용 절감 등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 대상은 해외 신시장 개척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역 공원 사업으로 폭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웃사촌인데 이웃사촌들이 잘 협조해서 저희들이 뜻한 소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대표 이전기관의 이번 협력이 지역 공원과 환경오염 방지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은 영하 7도 전까지 떨어져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되는데요. 낮부터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대기가 무척 건조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불이 나기 쉬우니까요.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까지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5도 선을 유지하겠고 눈비 예보도 없어 성묘나 나들이 가기에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창녕과 함안 영하 8도, 밀양은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가 3도가량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내복 꼭 활용해 주시고요. 낮 기온은 김해 7도, 창원은 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창 영하 9도, 진주는 영하 8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산청 5도, 하동과 자천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채용한 비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부의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채용 현황을 보면 경남 이전 기관은 전체 채용 인원 724명 가운데 132명이 지역 인재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채용 비율은 18.2%로 전국 평균 12.7%보다 높았습니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시설관리공단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20명, 한국남동발전 19명 순이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실버카페 설치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경상남도는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은 실버카페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합니다. 현재 경남에는 마산 시니어클럽의 실버카페 아리 5곳을 비롯해 실버카페 12곳이 운영 중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도내 3개 지역에 지난해 처음 운영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올해 8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매각 협상 난항으로 기존 협상 대상자인 스탠다드 차타드 프라이빗 에쿼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MBK 파트너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가격은 본입찰 당시 MBK 파트너스가 제시한 1조 1,800억 원보다는 높지만 기존 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1조 3,600억 원보다는 낮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